안녕하세요. 2020년 네이처지에 실린 Mountable Toolbar System for Personalized Healthy Monitoring via the Analysis of excreta 논문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재우, 이담비, 이동규, 정윤, 그리고 정준영 팀원으로 구성된 어린 송아지 조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응용공학부 이담비입니다.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저자들이 설계한 스마트 토일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스마트 토일렛을 만들기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비대에 다양한 하드웨어 센서들을 부착을 했는데요. 유저가 변기 커버에 앉았음을 인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압력 센서, 그리고 수변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스트립이 부착이 되어 있고, 수변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 그리고 수변 대변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여러 대의 카메라 등의 장비들을 추가 구성하여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 토일렛을 설계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스마트 토일렛이 필요한 걸까요? 이 논문에서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과 그리고 조기 감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1년에 4번 미만으로 병원에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불충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스마트 토일렛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는 일상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별도의 시간이나 고통 없이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그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고, 질병을 조기 파악할 수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토일렛에는 어떤 객체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식별하는지,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스마트 토일렛의 주요 모듈로 다음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 검사를 뜻하는 유리널리시스, 두 번째는 요속도 측정을 뜻하는 유로플로메트리, 그리고 세 번째는 대변을 분류하고 모니터링하는 모듈인 defecation monitoring, 마지막으로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identification 모듈입니다. 첫 번째로 소변 검사, urinalysis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검사 모듈인 urinalysis 모듈을 살펴보자면 이제 논문에서는 남성 사용자가 선체로 소변을 보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해당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모션 센서를 통해서 우선 배뇨 상태를 첫 번째로 감지를 하게 되면은 스트립이 디플로이드해서 이제 소변을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게 되는데요. 스트립을 통해서는 뭐 프로테인, pH, 그리고 글루코스 등 10개의 다양한 항목들을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변에 충분히 적셔진 스트립은 이후에 비디오 레코딩을 통해서 이제 색상 변화를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비디오 데이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RGB로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RGB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소변에 포함되어 있고 없고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 이제 단백질의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까지 세부적으로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속도 측정을 뜻하는 유로플로메트리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속도란 배뇨 동안 소변의 흐름을 측정하는 검사 절차로 논문에서는 컴퓨터 비전 검사를 사용해서 배뇨 시간이나 평균 흐름률, 그리고 총 배뇨량 등 다양한 지표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플로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 두 대의 카메라로 비전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 배뇨가 비전에 감지된 시점부터 그리고 마지막 배뇨가 감지된 시점까지 시간을 총 배뇨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총 배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프레임 단위로 나누고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백그라운드를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배뇨의 흐름을
면적을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해서 구하고 구해진 면적을 프레임으로 곱해서 전체 배뇨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뎁스는 양쪽에 위치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기하학적인 계산식을 통해서 도출하였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변 지속 시간을 뜻하는 유린 듀레이션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서 컴퓨터 비전 검사를 통해 계산된 유린 듀레이션과 표준 유류계와 비교를 하였는데요. 두 가지 성능을 비교를 하였을 때 피어슨 0.96이라는 스코어로 굉장히 높은 성향 관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았을 때 몇 가지 아웃라이어들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해당 아웃라이어들이 터미널 드리블로 인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유류 검사인 유로다이나믹은 왼쪽 그림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에 들어와서 측정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로다이나믹으로 측정한 유린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배뇨 상태인 터미널 드리블을 디텍팅하지 못하고 있지만 컴퓨터 비전 검사의 경우에는 터미널 드리블을 직접적으로 디텍팅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검사기보다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미널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또는 블라이더, 방광 펑션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변을 분류하고 모니터링하는 모듈인 데피케이션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모니터링 시스템인 데피케이션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상세 내용에 앞서서 해당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생성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모델 학습에 사용하게 된 이미지들을 구글이나 빙 그리고 야후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획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획득된 이미지는 2명의 외과 의사가 브리스톨 스툴 폼 스케일이라는 BSFS 기준에 따라서 전체 7단계로 대변 이미지를 어노테이션 진행하게 됩니다. 2명의 외과 의사들이 분류한 이미지 데이터들의 분류 일치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컴퓨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서전 A의 데이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보고 그려진 컴퓨전 매트릭스고 두 번째는 서전 B의 데이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여기고 그려진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매튜 상관계수 MCC와 그리고 컴퓨전 엔트로피 CEN을 사용해서 분류 일치도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두 외과 의사 간의 데이터가 만족할 만한 일치도를 보였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CNN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CNN 모델 학습은 저희가 이미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다루었던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1000개의 클래스 이미지 데이터인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인셉션 V3 모델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소프트맥스를 스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원하는 10개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소프트맥스로 변경을 하게 되고 앞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된 모델을 가지고 모델 성능 평가는 6명의 의대생과 동일한 데이터셋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교를 할 때에는 BSFS 7단계로 인퍼런스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 7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여 모델의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델 성능 평가에는 같은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이 평가한 것과 6명의 의대생들이 평가한 결과를 ROC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ROC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진분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ROC 분석을 다중 클래스 분류해서 활용하기 위해 1대 다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1대 다 접근법에서는 한 클래스를 한 번에 하나씩 양성 클래스를 간주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클래스를 음성 클래스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ROC 분석에서 BS4를 양성 클래스로 간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BS3와 BS2는 음성 클래스로 간주를 하고 ROC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클래스에 대해서 ROC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다음과 같은 그래프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모델에서 나타난 성능평가 결과 그래프이고 빨간색과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들이 평가한 데이터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논문에서는 의대생들이 평가한 내용보다 CNN 모델에서의 성능평가가 더 좋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AUC 데이터를 보더라도 모두 0.9 이상으로 CNN 모델이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만들어진 스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활용해 데리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데피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 동작 단계를 총 6단계로 간략화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유저는 변기 시트 위에 이제 앉게 되면은 압력 센서가 유저를 감지를 해서 카메라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카메라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은 이제 비디오가 이제 좌변기 안에 부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레코딩하게 되고 스텝 2 단계에서 캡처된 이미지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송된 이미지들은 첫 번째 CNN 모델로 들어가게 되어서 트윌렛 스테이트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CNN 모델이 결정한 데이터셋이 대변에 해당되는 스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이미지 데이터셋이 두 번째 CNN 모델로 전달이 되게 되고 두 번째 CNN 모델에서는 BSFS 7단계를 세분화하여 클래시피케이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유저를 식별을 하게 되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디텍팅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피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CNN 모델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두 가지 CNN 모델 모두 앞서서 설명드린 이제 스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피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내용입니다. 참가자들 11명, 여성 5명, 남성 6명, 전체 참가자 11명을 대상으로 5주 동안 참가자들은 해당 데피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배변 이벤트는 총 55회로 외과 의사들이 평가한 데이터와 그리고 모델이 평가한 데이터 그리고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대변을 평가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외과 의사가 평가한 데이터와 모델이 평가한 데이터 간의 데이터 일치율은 76.35%, 그리고 두 번째 외과 의사와 CNN 모델의 일치율은 74.54%, 마지막으로 외과 의사와 참가자가 직접 평가한 데이터셋에 대한 일치율은 64.28%로 나타났습니다. 외과 의사와 이제 CNN 모델이 평가한 데이터
데이터의 일치율이 76% 정도 보인 것을 보고 논문에서는 CNN 모듈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치하지 않은 30%가량의 데이터 중에서 81.81%의 데이터는 BSFS 척도 차이가 고작 1%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과 의사와 참가자가 직접 평가한 데이터셋의 일치율이 64.28%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참가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변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데피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자를 개별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논문의 저자들은 우선적으로 핑거프린터 방식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기의 레버에 지문인식 스캐너를 설치를 하게 되고 지문인식 스캐너를 통해서 개별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평가했을 때 굉장히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싱거프린트 방식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요. 손에 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 인식이 어려울 수도 있고, 변기의 레버를 잇고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이 다음으로 생각한 방식은 지문 대신 항문의 주름을 인식하는 애널 프린트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항문의 짧은 비디오 클립을 기록하기 위해서 스캐너가 별도로 설치가 되게 되고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관심 영역인 이제 항문이 식별이 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스템에 저장된 프레임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저장된 개별 식별자들의 이제 프레임과 직접적으로 획득한 프레임을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는 MSE 그리고 SSIM 그리고 CNN이 활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MSE나 SSI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비교나 식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리고 MS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미지 픽셀 간의 차이점을 계산을 해서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픽셀 간의 차이를 제곱하고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MSE 값이 0에 가까우면은 완벽한 유사성을 의미하고 100 이상의 MSE 값의 경우에는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SSIM 같은 경우에는 MSE가 픽셀 단위의 오차를 측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조나 밝기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두 이미지의 유사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SSI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해당되고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유사한 것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활용한 CNN은 스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만든 CNN과 같은 방법으로 인셉션 버전 3 모델을 생성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참가자의 애널 프린트를 가지고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평가한 결과로는 MSE가 100에 가깝고 그리고 SSIM 같은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들의 결과와는 비교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알고리즘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사용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주요한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 토일렛의 한계점들을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논문 저자들은 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간단한 설문지를 스탠포드 커뮤니티에 배포를 해서 설문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설문 결과로는 파란색 레벨인 다소 편하다, 그리고 매우 편하다 범위 내에 있었지만 30% 응답자들은 시스템 사용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주요하게 우려하는 사항들은 개인정보 보호하고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각각의 개별 모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카메라에 기반한 모듈보다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모듈, 예를 들어서 소변 그 분석 모듈이나 지문 모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지만 이제 가장 선호도가 낮은 모듈 같은 경우에는 NR 프린트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그 시스템을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 두 번째 대한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스템은 의료 제품으로서 품질 관리가 하다는 점인데, 이제 청소 등의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컴퓨터 비전 뉴로플로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상태로 소변을 보는 남자만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슨스 런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측정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수용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해당 논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기술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기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또한 실험 설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비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측정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타당성을 강조한 점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기술이 단순히 이론적인 범위를 벗어나 실제 환경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논문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송아지조의 논문 리뷰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